농산물 가격은 올랐다는데 생산지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소비자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지는데 원가도 못 건진다고 하소연하는 농민들. 재미없어요, 농사가. 인건비는 비싸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다 올랐는데 이 농산물값만 안 올랐고 다 농사꾼 핑계만 대고 죽을 지경이에요. 농산물이 농민의 손을 떠난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국 각지의 농산물이 이곳에 모입니다. 이곳의 경매가는 농산물 가격의 첫 단추입니다. 판매가 익숙치 않은 농민 대신 숙련된 유통 전문가인 도매시장 법인이 경매를 열고 최고 가격을 쓴 중간 유통 상인 중도매인이 농산물을 낙찰받습니다. 그리고 이 농산물은 다시 소매상에게 넘어갑니다. 국내 농산물의 67%가 이런 경로를 통해 유통됩니다. 하지만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오르는 단점도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유통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못 팔아먹는 거 팔아주니 고맙긴 고맙지. 그런데 가격이 중간 마진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사먹는 사람하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완전 맨날 당하는 거지. 사먹는 사람은 비싸게 사 먹어야 되고 우리는 싸게 팔아야 되고 그렇지.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돈 버는 사람은 돈 가진 가락동 회사가 벌겠지. 전국에 33개의 공영 도매시장이 있지만 서울 가락시장이 입에 오르내리는 건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농산물이 거래되고 여기서 형성된 가격이 국내 농산물 값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이상하다고 의심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2명의 이름으로 출하했지만 실은 한 농가에서 수확한 단호박입니다. 한 집인데 똑같은 물건을 똑같이 기계로 선별해서 두 사람으로 부부로 남편과 부인 남편 이름으로 계속 냈었는데 다음 날 경매 가격을 적은 판매 원표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품질, 같은 물건인데도 아내 이름으로 판 물건은 상대적으로 돈을 덜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그 10개월 농사를 져갖고 딱 한 번에 가격 결정권도 없는 농민들이 이름으로 가는 부분이 너무 불합리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낸 거죠. 이처럼 판매 가격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온갖 추측만이 오고 갑니다. 어땠어요? 내면서 쓴맛을 받쳐라. 뭐가 문제가 있었어? 제대로 가격을 처음엔 받았어. 근데 그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규격 박스 10개에 6만 원, 6만 8천 원, 3만 5천 원 떨어지더라고. 그 다음 날 또 2만 5천 원 떨어져. 진폭이 너무 빠르다는 얘기야.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불락을 시켰어 내가 이제. 알잖아. 불락을 시키니까 얼마 가격이 됐을 때 불러시키? 17,000원 되는 게 내가 불락을 했어. 내가 섞어도 버릴 테니까 팔지 마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것을
33,000원을 주더구만. 아니 14,000원에서 불락을 했고. 예. 이게 좀 이렇게 오이 쓰고 때 쓰고 좀 강하게 나가면은 그러니까 네, 보면 먹어갖고. 경매사들이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경매사들이 어느 정도는 끌어당길 수 있다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더라고. 경매를 하지 않고 그냥 줘버릴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가락이 됐던 서울 공판장을 가봤잖아요. 그렇죠. 만나봤죠. 네, 경매사. 그 와중에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경매사가 중도인한테 가격 올리시오 하니까 올려버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네들끼리는 그 조율이 된다는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네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가서 의식하면은 일단은 불 지르면은 방화법으로 되니까 거기가 누워 있는 거야. 어찌 한번 해보실랍니까? 나는 할 자신 있어. 이거는 누웠다 아니냐 부모한테. 아, 누웠다 아니 오셨어? 잘 나가다가 그 편집하게 만드네. 자르게 만드네. 아니 이게 지금 빨리는 그렇게도. 아, 그건 알아서 편집할게. 이것은 편집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농가들이 수십 년 농사 지은 사람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 가락시장 경매사를 만나 내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실적이 좋으면 연말에 성과금을 줘요. 경매사끼리도 이게 경쟁이 치열해요. 경매사들은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니까 죽어라고 뛸 수밖에 없어요. 그 관리하는 농가가 다 있어요. 특히 임원들이 관리하는 농가, 뭐 아니면 농사 잘 짓는데 목소리가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물건 집중적으로 못 팔아놓으면 시끄러워요. 경매사들이 특히 신경을 쓰는 곳은 출하 규모가 큰 농가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의 주 수입원은 생산자와 중도매인 양쪽에서 받는 경매 수수료여서 경매에 참여하는 농산물이 많을수록 법인의 수익 또한 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사 법인 카드를 쓰고 접대비로 영수증을 올리면 처리를 해줘요. 식사도 하고 뭐 장목반에서 야유회를 가면 법인에서 찬조금도 내죠. 농가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요. 수익을 올려야 하니까요. 한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사 출장 명령서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명절 물량 협의, 작황 조사, 출하 독려와 체육대회 참석, 부친상과 모친상 등의 명분으로 돈을 쓰고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른바 관리하는 농가들은 경매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은 리모컨 경매라서 예전만큼 장난은 못 치지만 가격 한 번 더 소리 질러주고 사전에 어떤 물건이 들어온다고 소위 그 좋은 물건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경매사는 가격을 한 번 부를 거를 4-5번 더 외치고 없다고 볼 수 없죠. 사람이니까. 미리 출하 조절도 해요. 일반 농가는 들어오는 대로 팔아주지만 특출나게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가락 도매시장 출하자 17만 5천여 명의 거래 자료를 토대로 농가의 출하 규모와 경매 가격의 상관성을 분석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거래 방법을 우리가 결정할 때 경매 입찰이라는 방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매 입찰이라는 방법이 공정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보다 영세한 농민, 영세한 또 소농의 생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거래 방법이라서 강력하게 그게 추진되게 됐거든요. 상위에 있는 거래 물량 10%, 하위에 있는 10%, 영세하고 소농인 이러한 출하자들을 비교하게 된 거죠. 그 26개 품목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9개 품목에서 상위에 있는 거래 규모가 큰 그런 출하자들의 거래 단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거래를 갖다가 많이 하는, 즉 규모가 커서 그거를 갖다가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출하자 위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나, 좀 더 높게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나, 그런 쪽에 생각이 들게 하는 분석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높은 가격에는 상품의 수요나 공급량, 품질뿐만 아니라 관계도 반영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경매사가 지금은 도매시장법인의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법인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물량을 수집해야 되고 거기서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을 갖다가 발생하는데 역할을 갖다가 담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 투명성이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많은 무슨 경매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 출하자들한테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들은 그들한테 거래를 하는 중도매인한테 굉장히 압력을 주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소매 가격을 높여서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에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법인 측은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법인과 경매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많이 팔고 비싸게 팔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고요. 그래서 자연히 출하자 편에 서서 출하자를 대변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설계가 돼 있고요. 반대편에서 상장 농산물 구매하는 중도매인은 가능한 한 그 농산물을 싸게 사야 자기가 기대하는 마진도 확보할 수 있고 구매자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를 대변한다. 이 체제에서 경매사는 품질 좋은 물건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렇게 끌어들인 물건을 높은 값에 팔려고 자연스럽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산지를 대변하도록 하는 그 취지가 지금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 속에 부정거래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때문에 감독기관은 끊임없이 제도를 손보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생산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안정적인 가격을 유도하는 게 정가 수의 거래의 취지입니다. 정부는 정가 수의 실적을 법인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도매시장 법인은 해마다 10%가 넘는 물량을 실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가 수의 제도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12월 달부터 2년 4월 한 중순까지 한 7, 8번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기는 한데 실제로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런 정가 수의 제안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들은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화로 이야기 나눈 게 거의 몇 주 전이고 네.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이제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그 내역을 판매 내역을 좀 받아봐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고 네. 이게 이제 이 자료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용이 어떻게 돼 있죠?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 정가 수의 매매로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기가 돼 나오네요, 여기서는. 저희들은 이걸 이때까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고 있었고. 그러면은 전체가 28,000 단인데 이 중에 1,000단 정도는 선생님들 모르는 정가 수위로 거래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에서 먼저 제안을 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제안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으세요? 제안 자체를 받아보는 적이 없죠. 지난해 가락시장 도매시장 법인 6곳 중 4곳이 출하자 협상 없이 거래를 진행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매는 도매시장 입장에서 물건을 출하자가 갖고 오면 경매사 시켜서 경매해주고 그리고 상장수율만 또박또박 받으면 돼요. 그래서 경매는 도매시장 법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가 수익하면 리스크가 생긴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걸 하겠어요? 정부는 야 거기에다가 또 지원까지 해 정가 수익하라고. 그러니까 실적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법이 생겨요.
특히 수산물은 더해요. 심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가 된 거를 중도매인이나 이런 사람이 사갖고 와요. 내 물건을 내가 사왔으면 팔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경매를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형식적인 경매는 물건 앞에다 놓고 내 물건 내가 다시 사는 거야. 그리고 수수료를 떼어줘야 돼. 4%를. 도대체 아까 말한 이런 독점 수탁권 때문에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추가가 되고 그건 누구 비용이 되겠어? 소비자 몫으로 가는 거 아니야. 수산물 유통의 모든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날은 고등어가 많이 잡혔습니다. 경매가 끝난 고등어는 곧바로 상자에 담깁니다. 선도가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바로 작업에 얼음을 병장 얼음을 다 채가 선도 유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나갑니다. 전체가. 여기서 소포장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가게 가서 바로 팔리도록 하려고 다. 그렇죠. 여기서 작업을 해서 상품이 다음에 손볼 것 없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작업을 다 하고. 얼음이 채워진 이 생선 박스들. 이미 거래처는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중매인들이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는 건 또 하나 이유가 그분들이 또 납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 그분들은 물건을 갖다 처리를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서울에 그 법인에 바로 넣으면 그거는 근데 납품할 데가 없단 말이야. 그냥 되는 대로 파는 거야. 그냥. 책임감이 없지. 도매법인에 직접 보내는 것보다는 중매인이 보내는 게 좀 더 많아요? 그건 많죠. 네, 그거 많죠. 그거 훨씬 많죠. 중매인들한테 그런 거. 이게 되게 보편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네, 거의 사례랑 똑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올라가면 돼. 생선을 싣고 부산을 떠난 트럭을 7시간 뒤 가락시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지게차에 옮겨지는 생선 박스. 진열되기 무섭게 소매상에게 팔려나갑니다. 이거 얼마래요? 105,000원입니다. 중도매인들이 수집을 해서 형식적으로 법인의 경매를 올려주는 겁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2차 경매 말씀도 하셨지만 오자마자 또 바로 팔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그냥 다 틀리고 법인에 내가 물건을 이만큼 팔았다라고 상장 수수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는 바로 됩니다, 그냥. 4%라는 프로테이지가 들어가니까 거래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로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도매법인에 내는 수수료를 이들은 통행세라고 부릅니다. 그럼 법상으로 도매법인이 모든 물건을 갖다 수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도매법인에서 수탁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중도매에 직접 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가 가져온 것처럼 서류를 꾸밀 수밖에 없죠. 기업의 목적은 영업 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영업 활동 전혀 없이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 안 들이고도 수익을 창출하는 게 이 도매법인 농업법입니다. 이 시스템이에요.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이런 불법 거래로 적발된 중도매인이 전체의 63%에 달합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해당 중도매인들의 사익 추구 행위라며 유통거래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인의 역할을 매도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된 곳이 공영도매시장인데 이 앞에 공영자가 붙였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 이런 부분들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공영도매시장은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쟁 체제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경쟁 체제라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냐면 5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하지만 우리 가락시장 개설된 이래 도매법인들이 평가를 통해서 퇴출되거나 그런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도매시장 법인 같은 경우는 지배 주주가 대부분 중견 대기업들이죠. 그러면 이제 주 업종이 뭐냐 그러면은 철강, 아파트 건설, 도로 건설, 지주회사, 원양어선 이런 농산물통과 전혀 상관없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업체들 들어온 이유는 여기가 수익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나의 투자처로 보는 거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합의 장려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지급할 수 있다. 법인 이익의 일부를 중도매인과 나누도록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약정서를 다 봤어요. 다 보면은 판매 장려금 지급이 자기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매한 금액이 100% 완납이 돼야만이 판매 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거기에 금액이 다만 몇백만 원도 안 줘도 금액을 판매 장려금 지급을 중지시켜버리죠. 이런 그 불공정, 쉽게 얘기해서 갑질이 아직도 이 가락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임의적인 성격의 비용입니다. 의무 비용이 아니고 임의 비용입니다. 이익이 남은 거에서 상생, 공헌, 사회공헌 같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장려금, 선도금, 장학금, 뭐 피해복 복구 지원금, 뭐 물류, 파레트 지원, 막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요. 농수산물 가격이 높아지는 건 복잡한 유통 구조에 영향이 크지만 단지 유통 문제만 있을까요? 아이고, 물 취해야 된다 이거. 문자를. 근데 이거는 되게 직접적인 피해인데요? 피해. 이 틈새로 이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물이 밀어내는 거 얼어버리니까. 이 영상이 촬영된 곳, 가락시장에서 유일한 수산물 냉동 창고입니다. 연태, 오징어, 고등어, 생선류는 거의 다 포함한다고.
지금 원래 저희가 물이 떨어지는 저희 어떻게 된다고요? 저것이 이제 물 떨어지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해서 북에서 새니까 옥상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탁 침투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침투해야 돼요. 저게 진짜 이렇게 금이 보이긴 하네요. 예. 다 깨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다 깨고.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그때는 5일에 한 번. 그때 여름에는 더 자주 깨죠. 물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른쪽. 여름에 보면 좀 물 떨어지잖아요. 천장에서. 뚜렷같이 예. 저것이 이제 내비두면 점점 커져요, 이렇게. 빙벽같이 이렇게. 그러면 저게 지금 갑자기 깨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불안하니까 맨날 점검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상품에 있어서 네. 제대로 유지를 못하는 걱정이 못하죠. 있어요. 솔직히 이게 책임자 잘못이잖아요. 이거 폰드 발라놓은 게 이렇게 보면 빙벽 이런 거를 막아버리고 물 새지 말라고. 근데 이런 게 상품마다 많아요. 군데군데. 예. 물건이야 똑같이 부러지면 되지만 이사사고는 난리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제일 원칙 삼는 게 이사사고. 보수 책임이 있는 곳은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 농수산식품공사입니다. 건물 노후에 따른 균열, 누수 피해가 계속되지만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10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95년도에 그때 개보수 한번 냉동기 개보수 한번 해주고 그 뒤로는 저희도 보다시피 공문을 저희는 수차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저희의 답변에는 이거밖에 답변이 안 오는 거예요. 또 현대화 사업으로 예산 부족으로 안 된다. 저희는 어찌하라고요. 이 창고를 이용하는 영세 상인들이 우선 피해를 봅니다. 천장에서 성에가 엄청 내리거든요. 물건이 전절 상처가 와요. 너무나 손이 많이 차가지고. 그래서 심각해요. 변질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녹았다 얼었다 하면 그게 반복이 되면 색깔이 일단 먼저 가고요. 그리고 냄새가 나요. 그렇게 되면 판매를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이게 저희는 모르고 상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고 판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나가서 식당들에서 이제 반품이 들어오고 냄새가 난다 그러고 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솔직히. 유통기한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입니다. 전력이 오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도 창고비를 안 올릴 수가 없고 저희가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우리한테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또 금액이 또 청구가 되겠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겠죠, 뭐 솔직히. 소비자와 직결되는 먹거리 문제는 또 있습니다. 창고 안에 가득 쌓인 참외를 박스에 옮겨 담는 인부들. 박스 겉면에는 성주 참외란 글씨가 선명하지만 사실 이 참외는 성주에서 키운 것이 아닙니다. 대구하고 인접한 달성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달성군에서 이제 생산한 참외를 이제 성주 참외와 혼합을 해서 성주군 참외로 출하를 했는 사례가 되겠죠.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모두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규모나 이번에 적발된 그 물량이나 이건 어느 정도 돼요? 위반 기간은 한 최소 한 1년부터 많게는 한 5년, 서울이라든가 대구 이런 도매 시장에 약 한 1,000톤, 약 한 32억 원 상당을 유통을 했습니다. 겹겹이 쌓여 있는 박스들도 그럴듯하게 꾸민 가짜입니다. 대부분 근데 어디서 구해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포장재 제작 업체에 의뢰를 해서 본인들이 다 제작을 합니다. 명성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크게 좌우를 하는 거죠.
손주 참외 먹을래? 아니면은 뭐 고령이란데 고령 참외 먹을래? 그러면 사람들이 고령에도 어떻게 보면 참외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똑같은 가격이라도 아니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신뢰성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사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 가락시장에 유통된 물량은 확인된 것만 166톤, 대략 16,000여 박스입니다. 대부분의 상인이 알아채지 못하지만 알면서 사고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이한 사례이긴 해요. 수박은 다른 지역 스티커를 붙이거나 햇살에 복숭아는 박스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 주변 지역에서 그러죠. 귤도 서귀포꽃이 맛있거든요. 그러면 북제주 귤이 남쪽으로 넘어와서 작업이 된다든가. 이런 물건을 사들이는 일부 중도매인을 그들끼린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하이에나라고 해요. 제대로 물건 파는 중도매인들은 그냥 물건 취급을 안 해요. 싼 것만 사는 중도매인이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다 싸면 사요. 소매상들은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브랜드 농산물 맞아요 하고 팔 수 있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더 위험한 속임수까지 등장합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를 기록한 자료입니다. 고추잎과 곤달비, 쑥갓, 취나물, 청경채 등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상품은 즉시 폐기되고 해당 생산자는 일정 기간 출하가 금지됩니다. 이때 생산자의 이름을 바꿔 납품하는 수법이 등장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안전성 검사 비율이 전체 반입 농산물의 0.09%, 100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딴 사람 이름으로 조카나 뭐 그런 사람 이름으로 들어오면 그대로 다 들어와요. 그분들이. 그분 예를 들어서 김팔동이다 했으면 내리면 김동대로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다 들어와요. 우리 기자님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지어가지고 그걸 다 폐쇄시키겠어요. 폐쇄 안 시키지. 어떻게 하든지 갖고 오지.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걸리면 이제 또 여기서 폐쇄시키는 거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파는 거고 그러는 거. 이에 대해 농수산식품공사는 부적합 사례가 많은 품목을 집중 검사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문제가 된 농산물은 지자체와 연계해 산지 출하부터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공영 도매시장의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전국 11개 중앙 도매시장은 이 소수의 도매시장 법인들이 이 장기간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민 등 출하자 입장에서 이 경매 이외의 직접 거래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고 유통 단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소매 가격이 높게 설정될 수 있고 이럴 경우엔 소비자들도 역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독점적인 수탁 구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면 어떤 것들을 가장 우려하시게 되신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서울 가락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저희 공정위에서 2018년도에 5개 도매시장 법인 간에 위탁 수수료 담합 그리고 판매 수수료 담합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담합 행위 기간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7년 기간 동안 유지되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도매시장 법인들에 대한 외부에서의 경쟁 압력도 없고 또 도매시장 법인 간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요인도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가 유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두 정부 부처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유통 여건이 변화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쭉 바뀌어오면서 유통 여건에 맞춰서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모방했던 제도를 다 바꿨거든요. 영업 칸막이들 다 없애는 거죠. 가락 도매시장에서 오래 일했던 한 고위 임원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원하진 않지.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은 마트 가서 과일 가격표 보니까 15,000원이에요. 도매시장 가격 대충 아는데 경매 가격이 7,000원인데요. 소비자도 그렇지만 농민들도 내가 정작 마트 가서 사 먹으려고 그러면 속이 안 상하겠어요? 그런 항의가 많아요. 도매시장도 경매도 장점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관행은 없어져야 돼.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던 여름,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하셨죠, 배추가? 12,000원. 12,000원요? 아. 배추 한 폭이 12,000원 주고 사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하실 때도 약간 부담되시겠어요, 말씀하실 때. 안 갖고 와요, 많이. 못 갖고 와. 너무 비싸니까. 그 시장에서 불과 3km 떨어진 배추밭. 이날 새벽 농민은 포기당 2,500원을 받고 서울 가락시장에 배추를 팔았습니다. 아침에 뭐 연락 받으면은 서운하기야 말없이 서운하지만 뭐 한 시간 지나면은 그렇지 뭐 방법이 없잖아. 계절이 바뀌고 연말이 됐습니다. 파랑 여기 파 좋다. 예, 뭐 있다, 뭐. 안녕하세요. 엄청 크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파는요? 대파는 오늘 올랐어. 3,000원. 3,000원? 3,000원 좀 비싸다. 아, 많이 올랐어요. 네, 이거 그냥 한 단 살게요. 네,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여전히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만족스럽지 않은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딱 제 기억이 없잖아요. 계속 저희는 야채를 사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저희는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죠. 고물가의 짐을 더는 방법, 정작 없는 걸까요? 내년에도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될까요?